이 종목은 왜 시장에서 화두가 되었을까요? 탑7 공개하겠습니다. HLB, 글로벌 텍스프리, 대웅제약, 우리은행 등을 꼽아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넷마블부터 한번 볼까요? 1%대 강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방탄소년단이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컴백 무대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 대중음악 시상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년 연속해서 이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컴백 무대를 갖는 것이 아시아 이 가수가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그들입니다. BTS의 이 지분을 그 소속사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넷마블이 갖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네요. 1.4%의 상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난티의 주가 상승이 엄청납니다. 20%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에머슨 퍼시픽에서 최근 상호를 이제 변경해서 아난티가 되었죠. 알려진 대로 최고급 리조트,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현재 시세를 보니까 골프장 회원권이 한 2억 원을 호가하더라고요. 상류 0.1%의 사람들을 위한 기업이다. 이런 얘기들도 뉴스에 기사화되곤 하던데요. 금강산 관광지 내에 리조트를 갖고 있단 말이죠. 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상당한 수혜가 예상된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이렇게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풍력주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 늘리겠다고 정부가 계획안을 내놨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라는 것을 개정했습니다. 가중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는 그런 구조인데 풍력 관련 이 해상 풍력의 가중치가 이번에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지 소재 강하고요. 유니슨도 1% 이상의 상승을 시현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가 오늘 시장에서 12%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내국세를 환급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이들의 수익이 많이 나려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돈 많이 쓰고 가면 수익 많이 납니다. 당연히 유커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요. 중국인 관광객들 대거 유입되면서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이익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9,990원 찍고 있고요.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한다고 하죠. 내년 초를 목표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3.95%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체계, 이거 나쁘지 않다라고 증권사에서 분석들 내놓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추적해 보겠습니다. 제약주로 가볼까요? 의약품 섹터 안에 오늘 대웅제약의 상승률이 2위입니다. 이 시간 현재 7% 넘는 상승이고요. 수급 괜찮아요. 투신권에서의 순매수가 연일 잡히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난주 후반부터 들어옵니다. 오늘 외국계 순매수 창구로 많은 주문이 쏠리고 있는 대웅제약도 역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학회 있잖아요. 미국 임상종양학회. 여기에 HLB가 참석하고 이 아파티닙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 계속 부각되고 있더군요. 5거래일 연속의 상승이고 이 시각 현재 1% 가까운 상승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분석 오늘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오주 먼저 볼까 합니다. HLB 오늘 5거래일 연속 상승 탄력이 크진 않은데 계속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 보입니까? 요즘? 말씀을 하신 것처럼요. 미국 임상종양학회 같은 경우에 지금 6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리게 예정으로 좀 있습니다. 이 종양학회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4만 명 정도의 이 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학회 중에서는 상당히 좀 권위 있는 학회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 이 학회에 많은 이 눈과 귀를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 25개의 분야에서 분야당 한 100건 정도의 임상 결과 발표를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런 임상 결과 발표뿐만 아니라 이제 비교 우위에 있는 또는 이제 비교와 완전 반대에 있는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비교 논의를 하는 논의 세션도 좀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만약에 이 비교 우위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이 만약에 이 선택이 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HLB 같은 경우에는 전시 부분도 상당히 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HLB는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플러스 이제 라이센스 아웃까지 뭐 나와주게 된다라면 규모에 따라서는 사실 이제 이 바이오 업종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편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업종 자체가 상당히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죠. 다음 달 1일부터 이 학회는 진행이 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번 그랬던 것이 뭐 떠들썩한 이 뉴스에 뭐 실제로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뉴스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네. 정말 이 기대감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면 그 전에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게 나을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주가를?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 중에는 글쎄요를 좀 저도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저도 좀 주가에 반영이 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게 된다라면 사실 얼마 전에 이 테라젠 이텍스라든지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미국 임상암 종양 학회의 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 이 큰 낙폭을 좀 겪는 경우가 좀 발생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 4%에서 5% 정도가 상승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조금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역시나 이 투자자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10% 언더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견은 글쎄요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이 제약 바이오 다른 쪽으로 시각을 좀 돌려볼까요? 대웅제약도 오늘 탑7 종목 가운데 하나 꼽아봤는데요. 오늘 이제 보톡스 관련한 업체들 많이 올라와요. 메디톡스도 이렇게 올라갔네요. 4% 넘는 상승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대웅제약은 어떻습니까? 오늘 네네. 이 숫자만 놓고 본다면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시현해내는데요. 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17일 날 조금 호재하고 악재가 같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보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나보타 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승인을 받게 되면서 네. 1월 24일 날 이 나보타 생산 시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달받고 한 10% 정도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한 이제 문제점이 이번에 모두 다 조금 완결이 됐다. 확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모두 이제 완성을 시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또 하나의 악재가 좀 전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보타 관련해서 이 조금 더 보완 자료를 제출을 하라라고 이제 그랬죠. FDA에게 이제 네.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17일 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 좋게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보타에 대한 출시를 좀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실망 좀 매물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많이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나보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관련해서 대웅제약과 이제 파트너사인 이제 에볼루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 보완 자료를 좀 준비 중에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마이너적인 이슈에서 좀 발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보게 된다라면 이제 FDA에게 보완 자료를 내게 된다라면 이제 FDA가 조금 빠르게 이 다음 단계로 이제 이 완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2개월 내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클래스 2로 가게 된다라면 6개월 내에 이제 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이제 19년도 초까지는 이제 나보타가 출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뭐 충분히 이 차익 매물이라든지 실망 매물을 좀 소화를 한 이후에는 다시 이 큰 우상향의 좀 이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 주셨던 그 악재로 해석됐던 뉴스가 나왔던 날 이 주가 7% 넘게 밀리면서 외국인도 기관도 막 던지고 나가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 이후 이거래일 동안 또 외국인 기관도 또 한꺼번에 막 들어오면서 주가가 그때 하락분을 다 되돌려 놨어요. 앞으로는 좋게 보십니까? 좋아요, 네. 글쎄요, 나빠요? 어떻게 볼까요? 저는 좋아요를 드리면서요. 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연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보타가 이번 연도 한 3분기에서 4분기 내에는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은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이
이 예상대로 3분기에서 4분기 내에 출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늦어져도 내년 1분기에는 좀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는 자체는 좀 변하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더라도 좀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도 들어가는 게 괜찮은 이 자리입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에도 충분히 접근은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전 고점이 한 22만 5천 원 부근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근 역시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이상까지 한번 내다보도록 할게요. 의견은 좋아요.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금융주로 가겠습니다. 지주회사 전환 이슈가 잡힌 우리은행 살피러 가겠습니다. 뭐가 좋다는 거예요? 좀 쉽게 좀 설명을 주신다면요.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사실 오늘 지주사로 전환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상승이 한 3%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사실 뭐 전환을 선언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전환으로 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이사회라든지 뭐 주주총회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금융당국에 대한 인가도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일은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지주사 전환에 대한 핵심은 이것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원래 같은 경우에 은행법 같은 경우에 자기 자본의 한 20% 정도밖에 이 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20조 정도의 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20%인 4조 정도를 이제 자회사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한 3.3조 정도를 이제 이미 기출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더 이상의 자회사를 늘려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주사로 전환을 이제 만약 성공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많은 이 자금의 운용이 가능해진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출자 한도가 늘어나나 보죠? 출자 한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영업 레버리지율까지 감안을 하게 된다면 한 130% 이상 좀 늘어나게 대폭 되거든요. 늘어나는 건데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우리은행 밑에 다시 뭐 증권회사라든지 부동산 신탁이라든지 자산 운용이 다시 이 밑에 자회사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 영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큰 폭으로 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지난해 여름쯤부터 해서 조금씩 흘러내려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뭐 대충이라도 잡아본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의견은 좋아요로 갈까요? 네, 일단은 좋아요로 가고요. 예. 네, 일단은 지금 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부분에서도 성장률이 사실 두 자릿수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되고 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부분에서 성장률도 가장 높은데 거기서 이제 지수자 전환까지 가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이 플러스 알파로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 고점이 보이는 것이 지금 한 19,650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뭐 시간이 지난다라면 충분히 좀 가능은 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은데 지금 은행업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한 20% 정도의 수익을 바라보고 대부분의 분들이 투자를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낮은 목표 수익률을 좀 가지실 네. 거기 때문에 한 10%에서 15% 정도가 된다라면 충분히 차익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정리를 하시고 다시 또 밑으로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주식시장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금융주들이 물론 이제 증권사 쪽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뷰들은 많았지만 은행주에 대한 막 공격적인 매수가 유입되는 분위기는 아니니까요. 안정적으로 조금 짧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은행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텍스 프리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유커들이 유입되면 뭐 화장품, 면세점, 뭐 다양한 뭐 등등해서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긴 한데 오늘은 글로벌 텍스 프리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더라고요. 네네. 그럼 괜찮습니까? 글로벌 텍스 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4월 30일 날 액면 병합이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거래가 그렇죠. 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기간 동안 보게 되면 호텔 신라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상당히 이제 면세점 관련 주들이 한 20% 정도 넘는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늘 거래가 되면서 한 번에 다 유입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뭐 사전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보겠지만 사후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 한국인 단체 관광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완화를 좀 시켜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리는 건 사실
사실이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당연히 중국의 관광객이 늘어나는 폭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국인 관광객 이 수 자체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한 582만 명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2016년도에 정점을 찍었던 이 관광객 수에서 한 70% 정도를 좀 유지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부분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역시 사후 면세점 이 시장 자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거기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주가가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좋아요 찍어도 되는 거죠? 네, 글로벌 저도. 텍스프리 네. 의견 좋아요 찍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우리은행, 대웅제약 이렇게 좋아요 주셨는데요. 네네. 이 중에 내일장 탑픽 꼽는다면 어디로 갈까요? 저는 대웅제약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뭐 출시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모습에서 보게 됐을 때 상당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요즘 이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에 뭐 잘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웅제약 탑픽 꼽고요. 이제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IC 랭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동반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 잠시 주춤되기도 했지만 마감 근처 와서 나란히 빨간불 켜져 있는데요. 코스피는 0.14% 상승한 2,464선의 마감을 앞둡니다. 하지만 탄력 자체 그리 강하지 않고요. 코스닥은 장중 내내 상승 권역에서 지수를 형성했죠. 0.36% 상승하며 872선에 오늘장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5월 21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내일은 부처님의 날을 맞아 휴장이죠. 휴장을 앞두고 양시장 일제 빨간불 켜며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피는 0.22% 상승한 2,466에, 코스닥은 0.48%, 0.46% 상승한 873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피는 2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수급 살펴봅니다. 장한때 650억 원대까지 매도 물량 확대했었던 외국인이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174억 원 순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고요. 개인이 나홀로 사자를 외쳤는데 물량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19억 원 순매수 우위. 기관은 외국인 따라 매도를 외쳤습니다. 138억 원 매도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에 도움을 됐었죠. 292억 원대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기관도 개인 따라 200억 원 가까운 매수 물량을 유입을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외국인 나홀로 사자, 팔자를 외쳤습니다. 400억 원, 꽤 많은 물량을 시장에 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종목 가운데 컴투스가 3.32% 강세 흐름이었습니다. 17만 7천 원의 마감을 형성했는데 신작 출시 기대감에 따라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는 증권사 분석 속에 오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하반기 5종 라인업과 관련해 출시 기대감이 전망이 됐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로는 LG그룹의 4세대 승계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구광모, LG전자 상무의 테마주 급등이 두드러졌습니다. 종목으로는 보락이 오늘 장중 신고가 경신과 동시에 거기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마감은 16%, 14%까지 줄였군요. 4,215원에 오늘장을 대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분위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